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익산 패션 주얼리 산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의 패션 주얼리 제품을 익산에서 시험 분석을 하게 됐고 인터넷 판매 시스템도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런 새로운 전환기에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준비를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익산 패션 주얼리 공동개발연구센터 정동훈 원장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그동안 익산 패션 주얼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일단은 그 서울 패션 주얼리 제품들을 우리 익산 이 공동 연구개발센터에서 이제 시험 분석을 해서 그 성적 증명서 이런 공인 증명서죠. 이걸 발급하게 됐다라고 그런 보도를 봤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상당히 어떤 그 익산 패션 주얼리 산업에서는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주얼리 업체들과의 시험 분석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주얼리 제품을 수출을 하거나 네. 이제 내수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주얼리 제품이 일정 이 수위의 품질을 가져야 된다. 네. 일정 이상의 품질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겠죠. 근데 그 전엔 지금까지는 네. 그런 게 없이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판매도 하고 이렇게 네.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안전한 제품인지, 그렇죠. 잘 이것이 모르는 거죠.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어떤 금속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네네. 이런 걸 모르는 채 그냥 만들어서 판매를 해왔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나라 그 주얼리의 메카라고 불리는 종로 3가 네. 지역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러한 업체들은 사실 자기네 제품이 어떻게 뭐에 의해서 도금이 돼 있고 네. 그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조차도 모르는 채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네. 관행적으로 그냥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제품을 만들고 팔았다 이런 네네.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밝혀진 거에 의하면은 그 동안에 사실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주얼리라는 게 파인 주얼리하고 패션 주얼리가 네, 있는데 네. 파인 주얼리는 말 그대로 그 순금 제품, 네. 뭐 18K 그러니까 금으로 된 제품이죠. 네. 이제 백금으로 되거나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무슨 뭐 품질이 저하되고 이럴 일이 별로 그렇죠. 별도로 없습니다. 네. 이 변화가 없으니까 네. 말이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소위 패션 주얼리라고 부르는 제품들은 그 재료가 구리거나 또는 네. 은으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금도금을 하거나 또는 뭐 백금도금을 하고 네. 이제 이러는 식으로 해서 그게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 도금이 잘 되는 금속, 그러니까 어떤 걸로 도금을 했을 때 잘 변화가 되지 않고 참 퀄리티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게 니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니켈은 최근에 밝혀진 겁니다만은 이게 살에 닿으면 알러지가 생겨요. 네. 그래서 요새는 세계적으로 무니켈, 그러니까 니켈이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제품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서울에서는 예를 들자면 니켈이 포함된 제품도 공공연하게 팔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니켈이 들어간 것조차도 몰라요. 그렇죠. 이 파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아마 그거를 알고 이 서울에도 그 종로 3가에 주얼리 지원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이 펀드를 주어 가지고 자, 차제에 우리 그 종로에 있는 업체들도 자기네 제품을 실제 뭐가 들어가 있는지 네. 품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해갖고 그 돈을 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 주얼리 센터에서는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분석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게 된 네. 거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인식도 앞으로는 이게 니켈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또는 네. 납이 들어가서도 안 되겠다. 네. 이러한 해로운 금속들은
이 주얼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인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실제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이제 기관이 필요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자격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익산에 있는 패션 산업 시험 연구원이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물량을 저희가 이제 받아올 수 있는 네. 그리고 저희 센터가 사실 주얼리 연구센터로서는 전국 유일인데 네. 사실 종로에 가서 업체들한테 물어보면 저희 센터의 존재 자체도 잘 몰라요. 아직까지. 자신들이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 센터의 존재도 이제 부각이 되고 네. 또 저희 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자기네들한테 필요한지 이런 거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익산의 그 패션 산업, 패션 주얼리 시험 연구 센터 이런 그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전국에 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국에 이제 서울 지역에 네.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한 그 기관들은 주얼리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 네. 주얼리도 하면서 실제로 더 많은 거는 다른 이제 공산품들, 공산품. 예, 네. 품질 이렇게 네. 이제 분석해주는 네. 이제 그러한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얼리는 아주 그 일부분의 일부분이죠. 네. 근데 저희는 주얼리 분석만을 위한 그런 기관이에요. 네, 전문 기관이죠. 전문 기관이죠. 네. 예, 그런 그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그렇다고 되겠습니다. 한다면 이 익산의 패션 주얼리 시험 연구원이 거의 유일한 기관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주얼리에 같습니다. 관한 한. 네. 예, 예. 네. 그렇다면 이번에 그 서울 주얼리 지원센터하고 우리 패션 시험 연구원이 협약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그 자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50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네. 그래갖고 이 업체들한테 일정액을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자, 분석을 받아봐라. 네. 그러면 그 분석을 어디 가서 받을 것이냐? 저희한테 와서 받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 분석 기관으로서 참여를 해가지고 그러한 분석을 저희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50개 업체, 서울에 있는 50개 업체. 이제 그 업체 수는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략 그 펀드에 따라서 네. 예, 네. 그렇게 이제 정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주얼리, 패션 주얼리 기업들의 제품들이 이제 익산에 와서 이제 시험 분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분석 결과에 대한 뭐 공인 성적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발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 패션 시험 연구원에서는 어떤 시험 분석을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건 아까 제가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네. 니켈, 니켈. 함량을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네. 그 니켈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인체에 해로우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납. 납. 그다음에 이제 그거도 그 시험 방법에 따라서 그냥 성분 자체가 니켈이 얼마가 들어 있는지도 알거니와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공땀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인공땀 시험이요. 땀과 네. 똑같은 그 성분을 가지는 액을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주얼리를 접촉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반응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일어나게 얼마나 되나? 녹아 나오나 네. 이제 이런 거를 테스트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주얼리에 이제 이거는 중금속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 주얼리가 얼마나 내구성을 가지는지를 보기 내구성이 위해서 있는가. 염수 네. 분무 시험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래 모든 금속은 바닷물하고 접촉하면 부식이 빨리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네. 이용해서 이제 1%짜리 염수, 네. 5%짜리 염수에 100시간 이상을 접촉을 해둡니다. 네. 일정 온도에서. 네. 그랬을 때 얼마나 이게 표면이 녹이 스는지. 네. 이제 거기에 녹이 슬지 않아야지 좋은 제품이 품질이 좋은 제품이 되겠죠. 네. 이제 그런 시험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해서 그 시험에서 나온 결과를 성적서를 발행을 해서 네. 그 성적서가 예를 들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네. 그 성적서를 첨부해서 바이어한테 넘기게 되면 바이어가 이거 품질이 좋구나 네. 그걸 사가게 되겠죠. 근데 브랜드 있는 뭐 제품일수록 뭐 그 품질 보증서가 붙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품질 보증서가 사실은 그 저희 같은 전문 기관에서 받은 품질 보증서라면 네. 바이어들도 좋아하겠죠. 신뢰를 하겠죠. 그렇죠. 네. 자기네가 그냥
뭐 그냥 임의로 그런 발행한 것은 허용이 되지 않죠. 네. 네. 이제 그런 이제 패션 주얼리 업계에서도 이제 그런 공인된 품질 보증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인 단계이긴 하지만 이런 그 패션 주얼리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서울 주얼리 이 업체의 제품들이 익산에 와서 얼마나 지금 그 시험 성적을 분석을 의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까? 저희들은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익산에도 많은 주얼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 코라스 공인 인증 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네. 이게 이제 코라스라고 그 인증을 저희들이 코라스라고 부릅니다만은 네. 그거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심지어 익산 지역 업체들도 그거를 인증을 받아서 그 성적서로 첨부를 해서 네. 이렇게 판다든지 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었어요. 뭐 달가워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업체로서는 규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웬만큼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하다. 예. 네. 특히 익산 지역이 왜 그러냐면 익산 지역은 대부분 수출업체들이에요. 네. 내수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은 오히려 그게 더 깐깐합니다. 그렇죠. 바이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네. 근데 종로 3가는 대부분 다 내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두서없이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네.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자기네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처음에는 저희가 인증기관으로 될 때는 익산 지역에서 의뢰하는 것도 별로 되지 않았는데 지금 네. 많이 불어났거든요. 네. 그러듯이 서울에서 일단 물꼬가 트이면 네. 이제 많이 여기 와서 그런 인증을 받을 게 아니겠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실 익산이 보석의 도시다 네. 이런 그 닉네임은 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사실 그게 유명무실할 정도로 굉장히 침체가 됐죠. 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익산이 그래도 그러한 센터도 익산에 있고 네. 그 센터에서 이러한 것들을 일을 하고 있고 이러한 데가 전국에 유일하거든요. 저희 네. 센터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익산이 역시 보석의 도시로구나 하는 새로운 인식을 외부에서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정한 품질을 이렇게 요구를 하는 이러한 그 분석 작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네. 더불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주얼리 제품들의 품질이 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게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게 아니겠는가. 이러한 그 큰 네.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되면 익산의 어떤 그 패션 주얼리 산업 도시로서도 상당히 이미지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패션 주얼리를 개발하고 이런 그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산에 가서 이런 시험 분석, 시험 성적서를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업체들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소비자들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얼리를 구매했을 때 그 안에 보증서가 들어있어요. 네. 근데 그 보증서는 그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현재 그 제품에 예. 딸린 보증서는 예.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어렵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공인기관에서 그런 성적서를 딱 발행을 했을 때는 네. 그게 얼마나 신뢰감을 주겠습니까? 네. 소비자들한테도. 그래서 소비자들도 선택이 굉장히 좀 자유로워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선택에 그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주얼리 산업이 좀 더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가지고 다가갈 수가 있는 그러한 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협약이 아주 작은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따져놓고 보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네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은영께서 이걸 좀 이 협약이 갖는 의미를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제가 이제 지금 익산에 네. 주얼리 단지가 3군데가 있습니다. 네. 영등동에 기존에 있던 그 영등동 제1단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왕궁 저 톨게이트 옆에 네. 왕궁 단지
거기는 주로 판매를 하는 네. 그러한 곳입니다만 그쪽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 센터가 소재해 있는 낭산에 제 3단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트라이앵글 이런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왕궁단지에서 판매되는 그 제품들이 많습니다만은 네. 그 제품들은 대부분 메이드 인 익산이 아닙니다. 네. 실제로 익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네. 알고 있기로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가 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소비자가 외부에서 와가지고 아 익산이 보석의 도시니까 거기에서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구매를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참 가격으로나 퀄리티나 품질에서 만족을 하면 좋은데 네. 불만족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익산에서 만든 것도 아닌데 그냥 익산 자체가 폄하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러한 그 품질 어느 일정 품질을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네. 이제 저희 익산에서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익산에서 만든 제품들이 메이드 인 익산 하면은 소비자들이 아 이거 믿을 수 있다. 네. 여기 저 센터에서 다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어느 이상 품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네.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되면 아마 익산이 제2의 붐업을 네. 그 주얼리 단지로서의 제2의 그 화랑을 맞을 게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나름대로는 익산이 보석 산업 도시에 이어서 패션 주얼리 산업 도시로서 이미지 업을 시킬 수 네, 있는 그런 좋은 계기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또 익산 패션 주얼리 산업 업체들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하나의 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동안 뭐 업체별로 해왔던 인터넷 판매를 이제 익산의 패션 주얼리 업체들이 이런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산업자원부가 익산에 대해서 이제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이제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원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온라인 판매 시스템 뭐 여러 가지 그 하려면은 스튜디오 촬영 편집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걸 갖다가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설들이 이제 어디에 갖추어지게 됩니까?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제가 그 기본 이제 설명을 네. 잠깐 드리면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네. 국가 뿌리산업진흥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뿌리산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산업에서 정말 기초가 되는 뿌리가 되는 산업이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도금, 주조, 네. 금형 뭐 네. 이런 것이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주얼리를 만들려면 금형을 만들어서 일단 모양을 본떠야 되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쇳물을 부어가지고 주조를 해야 되죠. 네. 주조한 거를 전부 세공을 한 다음에 도금을 도금까지 해야 해야 되죠. 되니까 네. 정말 전형적인 뿌리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참 주얼리 산업이 전형적인 뿌리 산업이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018년에 3단지를 뿌리 산업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 지정만 받으면은 되지 않고 이제 국가에서 뭔가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그 국가 뿌리산업진흥센터에 제안서를 내 가지고 이제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뿌리 특구 지원 사업, 네. 그러니까 뿌리 산업 특구로 지정된 그러한 그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준다. 네. 근데 그것도 다 줄 수는 없고 이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이제 그 네. 지역에 이제 그거를 주게 되는데 21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선정이 됐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아시겠지만 주얼리 업체들은 말이죠. 오늘 어떤 주얼리를 자기가 출시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게 그 다음 날 바로 모조품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얼리 업체들은 굉장히 자기 제품을 노출을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얼리 업체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은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1차 뿌리 산업을 그 뿌리 지원 사업을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 12개사가 거기에 조인을 해가지고 같이 네. 진행을 했는데 그 국가에서 준 돈을 가지고 그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아주 잘 사용을 했습니다. 첫 해에는 저희가 자, 이 업체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서로 오픈 마인드로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견도 교환하고 품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찾고 또 어떤 판매를 위한 좋은 이제 이야기도 하고 네. 이런 이제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해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년 차에 또 역시 선정이 돼서 작년에는 그러면 이제 이 기업들이 작년에는 23개 업체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거의 2배가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첫 해를 보니까 옆에 있는 업체들이 보니까 이게 괜찮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제 공동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주얼리 제품은 특히 그 촬영이 일반 카메라나 이런 걸로는 그 아주 멋진 그 아름다운 영롱한 모습을 재현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특수한 그러한 촬영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구비를 해서 기업들이 그거를 거기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온라인에 올리기도 하고 이러한 이제 그 기업들 하나하나가 다 그걸 구비할 수가 없기 네.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구축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와서는 자 이제 온라인 판매도 이렇게 구축이 돼 있고 그러는데 요새는 온라인뿐만이 아니고 라이브 커머스를 그렇죠. 통해서도 이렇게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쇼룸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쇼룸을 우리 지금 3단지에 있는 직접 산업센터 내에 네. 거기에 이제 쇼룸을 구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쇼룸을 구축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정말 주얼리를 아주 멋지게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로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그 업체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처음에는 좀 운영을 하다가 일정 교육을 받은 업체들에 한해서 스스로 이제 그거를 자율적으로 예약을 하고 어떤 그 예약된 시간에 가서 자기네가 네.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쇼룸에는 이제 어떤 시설들이 갖춰지게 됩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 촬영 장치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렇게 360도 이렇게 촬영하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라이브 커머스에서 실제로 그 제품을 가장 극대화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이 전부 구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그 시설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업체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업체들이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소정의 이제 그 기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육을 일정 소정의 교육을 하면은 그 업체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업체는 내일 2시에서 4시까지 거기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와서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네가 사용을 하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한다면은 업체들 스스로 어떤 상당히 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그 제품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미디어 활용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스스로 갖춰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영세 업체들은 1인 기업도 많거든요. 그렇죠. 이 주얼리 업체들은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그 능력을 갖추기가 사실은 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 그 뿌리 산업 지원 사업 네. 저희 이제 뿌리 특구 지원 사업이 올해로 3차년도인데 올해 저희들이 조인을 한 업체들 수가 35개입니다. 올해는 많이 35개요?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35개라고 하더라도 전체 주얼리 업체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 지금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은 제휴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국가 사업이라는 게 항상 그 서류가 그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지원 업체들은 그렇게 지원이 된 거고 지원을 하지 못한 업체들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러한 업체들이 총 이렇게 자율적으로 어떤 조합을 구성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나중에는 그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그걸 규제를 하고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 이관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영세 업체들은 사실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합 차원에서 그러한 전문인을 하나를 섭외해가지고 거기에 세워두고 네. 그 각 공동으로 말이죠. 네.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을 하려면은 나름대로 이제 이 조합 같은 이런 협의체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구성체가 업체들 스스로 갖춰져서 그런 어떤 운영 규약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들에게 이제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 조합 구성을 하고 있는데 네.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벌써 네, 네. 아마 한 30-40개 되는 업체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은 전체 익산에 있는 업체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모두가 다 거기에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을지 뭐 아직은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네네. 업체들로서는 상당히 이제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좀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은 판매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됩니까? 사실 이제 저희 익산 지역이 보석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그 전부터 그 보석을 제조하고 주얼리를 제조하는 장인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 작업으로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지역은 익산이 유일합니다. 국내에서. 네. 그래서 익산이 결국은 이러한 제품들의 생산 단지가 되면 좋겠다. 생산 단지요. 예, 네. 제조 단지.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조해서 실제 이제 판매 업체에 납품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윤이 그렇죠. 많이 남지를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업체들에서도 스스로 그렇게 아까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스스로 판매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생산도 많이 하고 그 생산된 제품을 납품도 하지만 네. 일부는 이런 식으로 판매도 하고 직접 판매도 예,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각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전략으로 나가자.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익산 주얼리 업체들이 이제 스스로 이런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익산에서 생산을 하게 되고 또 이제 판매도 해서 그야말로 익산이 이제 패션 주얼리 어떤 중심 도시가 이제 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갖게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기대를 지금 하는 건데요. 지금 각 업체별로 나름대로 제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면서 이제 브랜드를 붙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있고 네. 납품도 하겠지만 익산의 패션 주얼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공동 브랜드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전국 소비자들한테 익산 패션 주얼리 하면 바로 인식이 올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래서 작년에 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 에드베네라고 여기 지금 이 보이는 이 로고인데요. 네. 에드베네라고 하는 그 공동 브랜드하고 그 로고를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에드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더하다, 네. 더하다. 네. 그래서 더할 익자입니다. 우리 익산을 상징하는 더할 익자. 네. 베네는 이제 베네핏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출시를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네. 명품을 정말 품질 좋은 명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 퀄리티가 담보가 돼야 되겠죠. 네. 품질이 나쁜데 이 공동 브랜드를 공연히 출시를 했다가 네. 그 품질 저하가 돼버리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도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도금을 한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색깔이 변하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내구성 평가로 나타나게 되는데
색깔이 변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유가 뭐냐면은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공기하고 이 접촉을 차단해 버리면 오래 가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 도금을 한 후에 그 위에다가 유리 성분으로 코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주얼리라는 것은 모양 자체가 굉장히 굴곡도 많고 미세하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열심히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품질이 어느 이상 품질이 담보가 됐을 때 네. 이러한 공동 브랜드를 론칭을 해서 출하를 하게 되면 정말 세계적인 명품으로 발돋움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쭉 패션 주얼리 산업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발전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험 성적표를 시험 분석을 하게 되고 또 시험 분석을 토대로 해서 안정성 있는 신뢰성 있는 제품을 만드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품질을 높이고 또 그러면서 전국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라이브 커머스 같은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공동 브랜드까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익산 패션 주얼리 업체들뿐만 아니라 업체들은 당연히 이익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게 되고 시민들도 이 보석 산업 도시로서뿐만 아니라 패션 주얼리 산업도 익산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도 갖게 될 네.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대가 또 현실화돼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도원 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 현실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기대를 아주 높은 확률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1980년대 익산이 보석의 도시로서 화랑이었을 때 네, 익산이 생산해 본 것이었습니다. 판매가 아니고 네, 생산해서 납품하는 이러한 경우에도 굉장히 화랑이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익산이 그러한 생산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 그 인력을 보면은 저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그다음에 김제 폴리텍대학교 네, 이런 데서 많은 인재들이 그 보석 관련 학과의 졸업생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학생들이 대부분 보석 관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일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그거는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와서 전부 창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제품을 만들고 거기로부터 큰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하나의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희들이 명품을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요새는 연예인들이 한번 그 세계적으로 이 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팔리는 게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팔린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산을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생산할 만한 그러한 양을 생산할 만한 데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해다가 그냥 한국 이것만 로고만 붙여가지고 파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익산에서 그거를 전부 수임을 해가지고 익산에서 만들고 그 제품을 이렇게 세계에 판매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이렇게 물꼬가 트이게 되면 앞으로는 세계적인 바이어들도 익산에 와서 제조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 명실상부하게 익산이 주얼리, 패션 주얼리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연구 개발을 통해서 품질을 올린다고 했을 때 정말 품질이 아주 훌륭한 제품이 만들어져서 익산이 제2의 부흥기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대가 현실화되기를 우리가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익산 패션 주얼리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얼리 제품 평가 기술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고품질 제품을 개발을 하고 또 라이브 커머스 같은 온라인 판매망도 구축을 하게 되고 또 이어서 공동 브랜드도 만들게 되면 이런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익산이 고속도시로서 뿐만 아니라 패션 주얼리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동훈 익산 패션 주얼리 공동개발센터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